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도 활발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연승 행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우승 그 중심에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원래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그 가운데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 MVP를 뽑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선수를 꼽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라인업 가운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잘하지는 하지만은 피로가 너무 누적된 선수는 없는지, 이 시간에 선수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MVP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이 선수 분석해 주실 거예요. 오늘의 라인업 8강 대진부터 보겠습니다. 8강의 대진 1라운드입니다.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IS 이 대결이 1라운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때는 LG향, 한때는 삼성향, 그리고 오늘은 SK향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2차전지 선수 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 유난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IS도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2차전지 선수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보자면은 또 장비, 2차전지 내에서도 장비 선수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CIS는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좀 봐야 될까요? 1라운드에서 2차전지 두 선수의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반도체 관련된 선수인데요. 심택은 일단은 기판 관련된 선수 대표적이죠.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오래 급등했다가 오래 급락했다가 최근 다시 3만 원권이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윗꼬리가 다소 좀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DDR5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 심택을 비롯한 기판 선수들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2라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큰 범주에서는 반도체지만은 또 색깔이 다른 두 선수의 대결을 통해서 관련된 선수들까지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3라운드는 성신양회 대 화신의 대결입니다. 성신양회는 지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유진 기업의 동양이 성신양회의 지분을 일부 샀는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일지 성신양회의 현재 경영진 쪽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화신입니다. 근래 이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도 들썩들썩하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도 그랬고 화신도 비교적 양호한 궤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신양회 대 화신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4라운드는 EIE 대 이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두 선수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선수죠. 특히 3월 말이 되면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막바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가뿐하게 움직이네요.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EID는 이 자회사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자회사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4라운드의 대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MVP 이렇게 8명이 열심히 뛰면서 또 우승을 향해서 나란히 달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의 대진은 어떤가요? 아, 이거는 너무 좀 불리한 대결이 아닐까? 혹은 오늘은 딱 봐도 이 선수가 우승이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 선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꼽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게시판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눌 부분은 큰 그림부터 그리고 또 이 선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금 연준의 스탠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남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뭔가 좀 연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점점 더 시장과 이런 금리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 부분이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은 이유,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호석 PB님, 요즘에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군이 있으면 거기에와 관련된 호재를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알바노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알게 뭐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시장이 요즘에 알바노 정신이 이제 좀 더 많이 팽배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하고 이제 사석에서 이제 비공식 회의였죠. 인상이 한 차례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물잔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남았다랑 한 차례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시장은 이제 한 차례밖에 안 남았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만은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물가를 이제 잡아야지만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은 이제 명목 물가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물가 금리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양한 상황들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것들이 좀 달려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역이 많이 생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내일이죠. 이제 미국의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PCE 발표 자체는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근데 요즘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서 개별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띠는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알바모 정신을 가지고 시장보다는 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시장에 이런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또 가끔은 안 본 눈을 사는 것처럼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다. 요거는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FOMC에서 베이비 스텝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연준에서 블러드 총재가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여전히 금리 목표치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걸. 목표치를 계속 이제 높이면서 물가 잡는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이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여전히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금융 시스템이 워낙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는 금리 동결, 7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기대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분명하게 연준이 이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원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예상 범주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한들 이 부분은 그렇게 시장에 큰 타격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하나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 이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또 파월을 깠더라고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차라리 이제 어떤 발언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있어라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파월에 대한 이 비난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맞아요. 연준에서는 아마 더 이상의 강력한 금리 인상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해봤자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더글로리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이러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아 끝났어. 네. 연준아 네. 끝났어. 아주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또 최근에 이 어느 정도 또 호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게, 파월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만약에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을까? 결국엔 약간의 안 좋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쉬어갈 텐데 사실 경제 일정 내일 뭐 PC 발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가 지금 시장에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단기적으로는 은행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연준에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이 은행 예금 한도, 보호 한도를 이제 25만 달러에서 늘린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될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의 이러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더욱 키울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지 스탠스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예전만 하지는 않다. 예전에 정말 매일매일 무슨 얘기하나. 파월의 뭐 연준의 무슨 회의, 뭐 누구 위원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매일매일 다뤄봤었는데요. 요즘에는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하지는 않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좀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부터 핫하죠. SK이노베이션 대 CIS의 대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다른 셀 업체들 대비로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오늘 존재감 뿜뿜합니다. 그리고 CIS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지 이 선수가 또 유력한 루키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약점도 드러내고 있어가지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효석 PB님 어떤 선수 응원하시겠어요? 네, CIS입니다. CIS 그리고요. 저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먼저 CIS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석 PB님 이 선수가 왜 더 나은가요? 네, 우선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워낙 커서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CIS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그 공장이죠. 증설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739억 규모의 이게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한 2025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이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하고 또 한 4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소재 업체가 주목받았던 것만큼이나 장비 업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제 영국 거래사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손실액이 좀 포함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았을 때 전극 공정, 장비주가 2차 전지 장비주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SK이노베이션을 안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두 종목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온 지분을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SK온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것 좀 생각해 보면은 아직 이제 오늘 주가를 움직이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조금 고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CIS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나올 만한 CIS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전문가님이 또 고르셨죠? 일단 저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제도 이제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하면서 기아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지금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스타가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 이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이동이 나온다라는 건
이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수급이 옮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한 섹터 내에서 이미 상승이 과도하게 나온 이 종목군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으로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이 기판 쪽으로 상승이 약간 이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여태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던 SK 이노베이션이 또 새롭게 매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시장은 약간의 과열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새롭게 출발할 종목들이 결국에는 그 매기를 다 받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결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셀 3사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는 사실 여태까지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투자를 또 어느 정도 했었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을 분명 받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화학주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SK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주가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죠. 2차 전지 쪽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또 투자가 이어질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이 수율이 뛰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유 쪽이나 화학 쪽에 이러한 매출을 뛰어넘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이러한 이 방향성을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오늘의 수급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목 못 받고 있다가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더사잖아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납품을 하고 있는 벤더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소재 쪽이나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상승이 많이 나와서 부품 장비 쪽을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또 CIS를 한번 언급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쪽도 다 안 갔던 게 돌고 그 다음에 또 돌았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고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CI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은 음봉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어느 정도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관심 받고 수급 쏠리는 건 현재 상태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골랐습니다. 투자도 투자인데 이 얘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주주와의 대화라는 SK 이노베이션의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SK 측에서 했던 말은 SK 오늘 2025년 이후에는 상장을 시킬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이 주주로부터 사주고 대신에 SK 온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주주 친화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상승이 이 오늘 나온 재료를 온전히 다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예상 밖의 큰 규모의 호재여서 이 재료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제 SK 온이 최근에 한 4천억 정도 신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를 또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주 친화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기대감이 분명하게 반영이 될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SK 이노베이션 어찌됐든 SK 온 상장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보다는 올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셀 3사의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 SK 온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SK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SK 온을 성장시키는 데 저는 상당히 집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 이러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많이 반영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분명하게 이 주주 친화책은 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될 만한 이슈이기는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수급이 형성되는 것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다만 아직까지 먼 이야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SK온이 본격적으로 커질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치열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이노베이션 대 CIS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지금 모두 다 퍼포먼스 좋은데 SK 이노베이션이 압도적이네요. 게다가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거래 빠르게 늘고 있고요. 거의 20만 원 선 언저리까지 온 상황입니다.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CIS 가격 전략은 이호섭 PB님 세워주세요. 네, CIS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시초가부터 그동안 있었던 매물대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 다음 매물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잡고 목표가 17,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고점이 16,440원입니다. 오늘 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가격 17,000원가량 다음 목표치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핫한 IT, 반도체 관련주, 심텍 대 SFA 반도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이 먼저 알려주시죠. 심텍입니다. 심텍 그리고요. 네, SFA 반도체입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엇갈렸어요. 심텍부터 들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최근에 SFA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파운드리 쪽에.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를 좀 크게 받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SFA 반도체가 작년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살짝 아쉬움이 있었지만 수주권들은 오히려 크게 좀 늘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을 보려면 후공정 쪽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후공정 쪽이 결국에는 업황 살아나게 됐을 때 또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라서 후공정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에서 SFA 반도체는 저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수주권들을 오히려 늘려놨고 올해에도 지금 기대되는 사업이 결국은 이제 이 WLP 사업을 새롭게 또 이제 주력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웨이퍼 상태에서 한 번에 패키징 한 다음에 이제 절단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키워가지고 새롭게 이제 천안 제2공장에 이제 이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삼성과 다시 한번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올해도 어느 정도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역시 반도체 쪽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또 마찬가지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윗꼬리를 좀 크게 그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순환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고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도 지금 현재 좋은 종목들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살짝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FA 반도체도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이 기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덕전자를 조금 더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심데코 할 것 없이 다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DDR5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고성능 반도체 혹은 이제 뭐 AI 이쪽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DDR5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램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램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기판 쪽이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판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계속 쭉 하락하다가 이제서야 지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데코 중에 심텍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심텍을 대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텍이 저는 이대로 끝날 것 같느냐?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윗꼬리를 그렸을 때 약간의 눌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올해 업황 회복 기대가 계속 될 거니까 결국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상승이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모아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택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에 착안한 선택, 그래서 기판 쪽 심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SFA 반도체 이호석 PB님 어떤 이유에서죠? 네, 우선 이제 막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이 두 종목이 다른 라운드에 만났다면은 각각 골랐을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FA 반도체를 고르게 된 이유는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후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평택 투자도 그렇고 이제 후공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죠. 결국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이제 후공정에 있어서 미세한 공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술적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SFA 반도체 같은 이제 후공정 업체들과 이제 함께 발맞춰서 기술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그 긴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심택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DDR5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서버용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기판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선택한 기준은 간단한데요. 지금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돌기 시작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돌아서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이제 내가 종목을 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다 사실 좋은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소 어려운 감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속도감 있는 종목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호석 PB님 고민을 좀 여러 번 하시네요. 2라운드도 결국에는 속도 측면에서 SFA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 두 번째 대결은 약간의 취향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두 선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저희가 체급이 맞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투표 결과입니다. 심택 대 SFA 반도체 역시나 접전이 됐었고요. SFA 반도체 근소한 차이로 다음 라운드도 올라갑니다. 심택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심택은 36,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36,000원. 지금 심택은 32,700원이니까요. 36,0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색깔이 다른 두 선수고요. 재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신양해 대 화신, 이렇게 시멘트 관련된 선수와 자동차 부품 간의 대결입니다. 업황을 보기보다는 이 두 선수는 개별 재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 같이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네, 화신입니다. 화신, 그리고요. 성신양입니다. 성신양이에요? 김혜율 전문가님 얼마 전에 자동차 부품 보자고 그래서 그죠. 뭐 화신도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그 어제 업계 얘기했죠, 그쵸 어제. 맞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이번에는 의견이 모아졌군요 라고 멘트를 치려고 했는데 성신양이에요? 1억이에요? 전문가님? 어제 딱 보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이제 모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하신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뭐 아진산업에다가 뭐 성우하이텍, 대성하이텍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이 갈 것 같은데 기아도 어느 정도 모양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자동차 업계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맞춰서 한번 탄력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화신이 지금 오늘 탄력 나와버렸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왔다. 제가 딱 생각하는 정도의 탄력이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화신은 건너가버린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가 분위기는 더 만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 쪽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화신은 제가 딱 원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와버려서 그리고 오늘 또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려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본다면 다른 부품 쪽을 좀 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지금은 화신은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그동안에 뭐 최근에 뭐 얼라이언스 파트너라든지 행동주의 펀드가 낀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됐죠. 지금 이제 유진그룹의 동향이 최근에 이제 지분 한 7% 가까이 이제 매입을 했죠. 그러면서
성신양의 3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성신양의 이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약 한 3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3세 경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지분이 쪼개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유진그룹에서는 시멘트 회사가 없어서 성신양해가 굉장히 이제 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떡이 될 거다. 거기가 레미콘 하잖아요. 그렇죠. 레미콘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멘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성신양해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그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분 매입한 거는 그냥 단순 투자용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지분을 더 매입을 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너 일가가 35%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지분은 아닌 상태에서 지금 3세 경영까지 가면서 지분이 전체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유진그룹이 만약에 경영권 분쟁 걸게 되면 그러면은 똘똘 뭉칠 수가 있겠느냐. 최근에 이제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하이브 쪽에 이제 지분 넘긴 것처럼 일부는 아무래도 이 유진그룹 쪽에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이 성신양의 김태현 회장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주식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9억 정도로 또 매입을 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슈는 둘 다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화신도 지금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슈는 좋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만 화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을 밀어줬으면 저는 자동차 쪽이 그래도 실적 시즌까지는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렇게 윗꼬리를 그려버리면 살짝 생각보다 자동차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자동차 쪽은 조금 더 이제 수급 한 번 더 들어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신양해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밀어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종가까지 계속 밀어주려는 힘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시장에 나오면서 한 번 정도는 더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신양해를 골랐습니다. 네. 이호석 PB님은 화신이시잖아요. 네네. 그 설명 화신 좀 같은 해주세요. 예. 네. 네네. 화신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샤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 섹터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배터리 팩 케이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미차전지라고 굳이 따지면은 굉장히 좀 거리가 멀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엮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가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랑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함께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기아차가 EGMP와 관련된 그 자동차 그 플랫폼이죠. 전기차 EV 플랫폼을 이제 만들면서 배터리팩 케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도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거래해왔던 협력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SM을 보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 M&A 이슈가 얼마나 이제 주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다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제가 오늘 화신을 고른 이유는 성신양해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불이 안 붙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세죠. 오늘 3세가 이제 9억 원치 주식을 사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은 했지만요. 일단 아직까지 전쟁이 지금 난 건 아니거든요. 그 경영권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접근을 해도 조금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은 경우 화신은 이제 정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서 오늘 화신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요. 성신양해 대 화신에 대해서의 대결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화신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좀 본업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신양해 지금은 18% 정도 급등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성신양해는 12,2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00원, 업사이드 약 10% 정도 봅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EID 대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한가에 들어갔다 풀렸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EID도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 고르세요? 네, EID입니다. EID 그리고요? 저도 EID입니다. EID. 네. 그러면 EID 고르신 이유 이호석 PB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요즘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묻으면 마법의 가루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게 묻으면은 이제 이 종목의 가치가 좀 상당히 고평가받는다는 점 생각해보면 EID한테서 그런 매력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EQ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500% 전년 대비 늘었다라고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EID가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던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조금 더 엮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EID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것이 이 회사가 이제 감사 의견서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때 안 나왔거든요. 제때 안 나와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제 적정 의견 받으면서 시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사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의 수급을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걱정이 이만큼 있었는데, 걱정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해소됨으로써 당분간은 이 회사에 별일이 없다라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조금 더 지금도 이제 보면 EID는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을 접근하는 차원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EID나 카나리아 바이오 둘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느 쪽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할지라고 생각해 보면 EID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EID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EID를 동일하게 골라주셨어요. 이번 라운드는 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를 사실 저희가 최근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라인업에는 없었지만은 또 네. 방송 전후로 워낙에 거래도 동반이 되다 보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너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던 게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하한가를 맞았던 게 이제 모회사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감사 의견 한정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감사 의견이 또 적정 의견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또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가버린다. 이거는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완전히 이 주가를 다루는 어떤 주체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당장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제는 또 수급이 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 나오고 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께 이제 수급이 괜찮았고 어제는 지켜주는 선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사실 저는 이 종목이 과연 언제 하한가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전에 이제 상승 나오기 전에 한번 강하게 양봉 들어왔었던 네. 이제 저런 구간 있잖아요. 저 바닥권에서 네. 저 구간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미 상승 크게 나온 구간에서는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E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이제 이 자회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뭐 삼성 SDI 등등 지금 국내 이 유명 배터리셀 3사에 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자회사들이. 그래서 양극재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또 제조 장비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장비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계속해서 사업 범위를 큰 기업들이 늘려나가게 되면 벤더사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EID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기업들의 또 수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부품 장비 쪽이 또 워낙에 수급을 잘 받다 보니까 EID도 추가적으로 수급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EID가 너무 많이 또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100% 넘게 상승 나오는 거니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저는 이번에는 EID가 어느 정도 눌릴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악을 고른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악을 골랐다라는데 의견이 좀 많이 함축돼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선수처럼 요즘에 럭비공 같은 매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변동성이 큰 당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왠지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EID 6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21일 날 하한가 기록하다가 22일 날 상한가 가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오늘은 일단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데요. 이호석 PB님, 카나리아 바이오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뭐 보유자의 영역, 뭐 트레이딩 관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매물 때까지는 오늘 상한가 들어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39,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8강 대진 모두 다 꾸려봤습니다.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에는 두 번의 라운드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대 SFA 반도체 그리고 화신 대 EID입니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 대 SFA 반도체. 이런 대결은 좀 그래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체급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붙고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월드컵에 가도 비슷한 선수랑 붙을 때도 있고 갑자기 브라질이랑 붙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대 SFA 반도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고민을 조금 하시는 듯 싶었는데 SK이노베이션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SK이노베이션입니다. 두 분이 SK이노베이션 골라주셨고요. 이호석 PB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삼성 SDI와 다른 종목을 체급차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반도체냐 2차 전지냐를 조금 떠나서요. 체급차를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큰 종목이 이제 이 정도로 시가총액 큰 종목이 오늘 이 정도 가격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큰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은 큰 호재가 맞습니다. 단지 이제 뒤쪽에 이제 SK 온 상장하고까지의 시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오늘 시장에서 이 정도로 대형주가 큰 종목이 관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SK이노베이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동일하게 골라주셨죠? 역시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순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쪽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배터리셀 3사가 올해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여태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대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2차전지 캐파를 늘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니까 주가에 큰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큰 반응이 SK이노베이션에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K이노베이션을 골랐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두 분은 나란히 골라주셔서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대 SFA 반도체 6대4 정도의 비율이 되겠네요. SFA 반도체는 이호석 PB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위쪽 매물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8,000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볼까요? 4강의 2라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화신이 있습니다. 오늘 화신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EID 두 선수입니다. 저희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자주 얘기 나온 선수는 아니에요. 화신은 근래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이 코멘트를 듣기는 했는데 EID 이렇게 두 선수 지금 화면에 차트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EID입니다. EID 그리고요. 네, 화신입니다. 화신. EID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두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4월 달에 역시나 중요한 키는 새로운 스타 찾기,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쪽,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EID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접근하기가 저는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신은 제가 원했던 상승이 나와버렸으니까 사실 이 두 종목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매력도를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원했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정도 힘이 더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EID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힘은 좀 잘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활발히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쪽은 EID여서 저는 EID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석 PB님은요? 네, 저는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두 종목 다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일단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 12,000원 기준으로 이제 앞 전고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걸 좀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2,0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고 이 구간에서 행보 후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으면 그 구간부터는 또 신고가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력을 좀 크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I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시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시세가 강한 종목이라면 오늘 상한가가 과연 풀렸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조금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화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석 PB님은 화신이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 아직은 시세가 완전히 꽃을 피운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업사이드 좀 있는 자리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로 결승전 대진이 만들어지겠네요. 보겠습니다. 화신 대 EID. 화신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75%의 지지 받았고요. EID는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김영희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저는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7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EID는 2,070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현재 1,940원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고점 상한가 부근인데 이 부분을 좀 뚫는지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EID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오늘의 결승전 대진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대 화신의 대결입니다. 그래도 결승전 대진은 어느 정도 오늘 좀 사이즈 작은 선수들이 다 떨어지고 비교적 좀 맞추려고는 했는데 SK이노베이션 대 화신의 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저도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확실히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 여기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또 이혁 PB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나온 거 큰 호재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호석 PB님. 그러면 이 재료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을지 그리고 이 재료가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결국은 시장의 관심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 우선주 보시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주라는 것은 특성상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상한가를 갈 확률이 더 많아지거든요. 결국 이제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7% 정도 올랐고 어느새 이제 앞에 있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17만 원대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고 이제 19만 원대에 있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레벨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매물 소화를 지금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9만 원 선에서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또 2차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레벨업 단계를 보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삼아야겠죠. 지금 우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19만 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회사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것, 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이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이런 이유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호재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이 주주 친화책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사업이 수율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날개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내용이 올해부터 이제 날개를 펼쳐 나간다라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이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더더욱 큰 주가의 업사이드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전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이 주가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금 PB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주들을 봤더니 괜찮아요. 다른 자동차주들은 뭐 SL이나 그다음에 뭐 어제 상승 나왔던 뭐 성우하이텍이나 이 종목들은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쪽들은 여기서 이제 순환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신이 이제 먼저 움직여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뭐 SL도 돌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도 한 번 더 돌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신 같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를 본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화신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수급이 살아있는 뭐 SL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당장에 수급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올해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석 PB님은 원래 재료라든지 이 회사 자체를 많이 봐주셔서 이쪽으로 재료를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수급을 또 자주 봐주시니까 수급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켜켜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차트상으로도 정말 오랜 기간 밀려 내려가서 앞으로 이 뚫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의 수급, 이 정도의 에너지로 과연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하나둘씩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SK이노베이션의 오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앞선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앞선 매물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할 부분이 아닌 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결국에는 올해가 저는 2차 전지가 완전히 다시 한번 개화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배터리셀 3사 중에 가장 조용했었던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수율이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최근에 또 4천억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도 또 투자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 SK온도 지금 현재 네.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을 완전히 캐파를 키워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상승 나왔던 거 기억을 해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뭐 많이 사업을 늘려놓기도 했지만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는 기대감이 워낙에 크고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선 매물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크게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모아간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SK이노베이션 설명해 주셨어요. 투표 결과로 오늘의 우승 MVP 뽑아볼까요? 네, 결승전은 SK이노베이션 대 화신이었고요. 두 분은 모두 다 SK이노베이션이 낫다 얘기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골라주셨어요. 오늘의 우승 선수 SK이노베이션입니다. 가격 전략이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호석 PB님은 SK이노베이션 얼마까지 보세요? 우선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이 정도 가격대가 아니라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예? 이제 목표가 이제 앞 전고점 부분인 이제 20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아, 20만 4천 원 정도까지 짧게 보시네요. 지난 8월 달에 고점 수준 20만 4천 원 정도까지 제시가 됐고요.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저는 단기 21만 원, 한 중기 정도 해서 23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1만 원, 23만 원 김영희 전문가는 이렇게 또 가격 전략을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화신도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화신은 김영희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딱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딱 고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29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점 정도 수준까지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수고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어온 선수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포트에 없지만은 앞으로 또 때가 좋을 때 이 선수와 함께 한다면은 수익을 줄 만한 선수다 하시면은 콕 점찍어 두셨다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